네, 김지팔입니다. 이 영상은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서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FPV 드론을 43대를 가지고 이 다리를 부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요거 교각 여기 라인이 보이고요. 이 오른쪽에 이 나무 보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풀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 멀리에 있는 이 나무 이쪽에 멀리 딱 있죠는 개뿔. 어떻게 찾았냐면요. 잠깐만요. 이렇게 계속 43번을 FPV 드론으로 쳐박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니트러스 리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안드리브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니트러스 리버에 있는 다리를 다 표시해 보았고, 안드리브카 근처에 있는 다리는 이것입니다. 유일하게 이쪽으로 니트러스 리버는 이쪽으로 가서 사라져 버려요.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없어요. 글씨가 안 나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강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유력하다. 그 이유는 안드레예프카 인근 니트루스강 다리를 공격했다고 해서 교각을 파괴했다고 했으니까 이 다리는 여기가 가장 유력한 다리이다. 그리고 ISW 지도를 보시면 여기 표시되는데요. 여기 우크라이나 측에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군인이나 물자나 뭐 보급이나 올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일 것이다. 입니다. 자, 수미 지역에 오늘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뺏기지도 않은 장소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영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가 점령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인정은 안 되는 곳인데요. 그럼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 되찾은 건 뭔가요? 예? 이제부터는 노란색도 러시아의 주장일 뿐이지만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될까요? 네. 이렇게 뒤죽박죽 기준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붕괴의 징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볼찬스크 변화 없고요. 쿠피안스크 변화가 보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생겼는데 이 정도면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무장공비가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건데 이 정도는 칠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만 지역 좀 내려가서 리만 지역에 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 또 하루 건너뛰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빨간색을 칠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아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쪽으로 포크롭스크 방향에 바뀌는 게 없고요. 네프로페트롭스크와 자포리자 굴야이폴레 방향에도 바뀌는 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자포리자에 바뀌는 거 없고요.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 작업장이 카르코프 지역 추구예프에서 독일군의 공습으로 독일군이 아니라 계란,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계란 드론이 왜 독일군이 되냐? 여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 추구예프에 있는 이 건물에서 드론을 만드는 걸 공격했다고 러시아가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우크라이나가 비행장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위성 사진은 우만 비행장의 복구 작업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장은 수많은 공습의 표적이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항상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복구해 왔습니다. 네, 이 장소가 우만 비행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만이라는 곳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체르카신가요? 요 지역에 있는 우만에 있는 그 비행장 여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오랜만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 참호전 영상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잔인한 장면도 없고요. 나중에는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못 이기고 도망을 가는데 무기도 다 버리고 맨손으로 도망을 가는데 드론이 이제 공격을 해요. 드론 수류탄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세계의 드럼통 제42근 이사단 강철 전사들의 잠어전 오레오브 남쪽 요새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다. 우리 병사 3명이 공격 드론의 엄호 아래 우크라이나군 진지로 돌격했다. 살아남은 적군은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고 FPV 드론의 공격으로 마무리 지었다.
얘를 오레오보 대략 어디쯤이냐면 이쪽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있었던 일로 봅니다. 여기가 오레오보거든요. 남쪽 요새면은 여기겠죠, 그죠?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그 바퀴가 달린 드론, 지상 드론에다가 뭔가 무기, 유탄 발사기 같은데요. 그런 것을 달아갖고 아마 훈련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빵빵 쏘면은 저 멀리 가갖고 또 뭐 연기가 하얗게 나고 그래요. 예, 저기 나오고 있죠. 예, 이런 거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광범위한 전장 자동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교적 가까운 미래 아마도 1년에서 1년 반 이내의 무인 공격 작전이 최소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만 나중에 자동화가 될 수도 있다고. 여기 보시면 머신 비전 모듈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필연적으로 전장을 바로 그 시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가격이 싸지면은 자동으로 자기네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FPV 드론으로 어떤 창고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측의 그 레오파드 전차라고 하는데요. 그 겉에다가 바베큐 철망을 막 쌓아놔갖고 한 번으로 안 돼갖고 몇 번을 시도하는 그러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남북은 드론 승무원이 우크라이나 레오파드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항공기가 헤르손의 목표물을 공정폭탄으로 타격하여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어떤 까만 연기가 나는 그런 무슨 유류 창고나 아니면 뭐 그런 데겠죠. 뭐 그런데 자포르지에서도 또 폭발을 했고요. 파브 떨어졌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령 화력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화력 발전소도 또 공격받았고요. 네, 화력 발전소.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공격 계란 5. 요즘에 계란 5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잘 안 보이죠? 계란 5가. 네, 이게 계란 5입니다. 조금 아까 보신 그것이 꼭 그 순항 미사일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제트 엔진 달리고 겁나 빠르고 근데 동시에 영상을 보면서 조종도 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이 신형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그 자료에 보면은 이 계란 5를 날리기 위한 그 발사대에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했답니다. 러시아 측이. 예. 푸틴 군 관계자들 만나 서방의 경고, 러시아 드론 우위 확보 및 승리 추구, 미국, 중국 함정 계획 세워. 그러니까 러시아가 드론이 풍부하다는 건 이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FPV 드론 43대를 낭비해가면서 다리를 일일이 뽀개갖고 철근이 다 나와갖고 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남아 논다는 거 아니에요, 드론이. 우크라이나군 관계자와 방공 담당 장교들을 인용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방공미사일 부족과 러시아의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방전문지 디펜스 이스프레스의 편집장 올레그 카르코프는 러시아가 매달 생산하는 탄도미사일 수와 매년 생산하는 요격미사일 수를 비교해보면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하는데 요격미사일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타스 통신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부채는 2022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여 얼마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독일이 또 러시아의 계란하고 비스무리한 걸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오리 같이 생긴 거에다가 위에다가 대공 미사일 달고 똑같죠? 예? 아, 완전히 똑같은 거. 근데 약간 뭐 다르게 해서 조금 좋대요. 이 형상이 그 무슨 뭔가 스텔스 좀 해갖고 좀 안 잡히는,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플리어에 OEM 납품을 하고 있는 공장, 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에서 새로운 그 열화상 카메라를 만났는데 조그맣고 그다음에 발열이 덜하고 그다음에 해상도가 더 좋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렇답니다.
네, 이거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그 하나 같은데요. 엔트로피건 미국 당국이 어떤 특별한 인공지능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해킹을 할 수 있대요. 어떤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갖고 취약점 벤치마크에서 78%의 점수를 기록한 반면 그래갖고 얘를 미국이 쓰지 마. 우리 정부만 쓸래. 일반인한테 이거 못 쓰게 해. 그렇게 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나라 우크라이나에 200억 달러 추가 지원이 오고 기예프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2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7월 나토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야 트럼프 가지마. 어차피 너한테 달라는 거야. 유럽 돈 없어. 미국 하원의원 안나 파울리나 루나는 러시아는 평화협정을 맺을 의향이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크림반도를 러시아로부터 고립시키기 시작했으며 남부 지역 병력에 대한 보급로가 심각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 측 정보 채널인데요. 러시아에도 좀 야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러시아 그 여당에 좀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빨갱이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물리에 대한 공격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림반도 공격하니까 우리도 이런데 물류 그런 데를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이런 데를 공격해갖고 여기를 물류를 끊으니까 우리도 이런데 물류 창고 여기를 공격해갖고 얘네 물류를 끊어야 된다. 그러한 제안입니다. 적대 세력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 하101 순항 미사일을 최소 4차례 현대화하여 그 위력과 위협성을 높였습니다. 전파를 흡수하는 새로운 기체 코팅으로 탐지 지연 및 요격 난이도 전파 흡수 도료 발랐대요. 카101이다가 그 다음에 미사일이 방공 시스템 레이더 영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내장 방어 시스템 이건 뭔지 모르겠고 미사일이 파괴 수단을 기만하기 위해 열표적과 체프를 발사 이거는 있죠.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이런 거 퓨퓨퓨 해갖고 여기로 나오는 건데 카101 미사일 잠깐만요. 네, 이게 그 말하는 체프 날리는 그 카101 이게 언제적 거냐면은 2023년 12월 30일 날 나온 거예요. 이거 위치도 찾았어요. 제가 이거 어디 공격하는 영상이었냐면 여기 이 공장 공격하는데 뾰 날아가면서 그죠? 촥촥 뭔가 촥촥 이렇게 싸죠? 이거 있어요. 이런 거 여기서 이제 그 체프가 플레어인지 체프인지 하는 게 촥촥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격하려고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미끼 딴 데로 가는 거죠. 이 열이 나니까 뜨거운 무슨 적외선 센서 그런 걸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적외선 막 뜨거운 그런 센서에 유혹하는 물질을 막 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순항 미사일에. 놀라운 사실 러시아의 카101 순항 미사일이 요격을 피하기 위해 섬광탄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도 섬광탄을 장착한 유사 현대화 잔해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섬광탄을 발사하는 과정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었다. 이거요. 이게 언제냐? 2023년 12월 30일. 옛날 얘기를 가지고 지금 나와갖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저 자료. 여기 섬광탄 체프 쏘면서 가고 겁나 많아. 또 있어. 제 텔레그램 채널이 이렇게 자료 저장용이라니까요. 이거 헬기 러시아군 헬기에서 체프 플레어 발사하는 거 검색어만 잘 그렇게 선택해서 치면은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글하고는 달리 좀 검색이 정확한 단어를 쳐야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네. 구글처럼 편리한 그렇게 검색이 아니고 정확한 단어를 쳐야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이건 또 러시아의 수호이 24 전투기가 또 오데사에서 또 징병 요원들과 민간인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병 요원들이 도망을 치기 위해서 최루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매운 거 고춧가루 스프레이 그런 것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 문을 막 열으려고 막 열을 하니까 스프레이 뿌려 최루 스프레이 막
체류 스프레이가 효과가 있나? 효과 있는데? 삶의 비교. 왼쪽 서방 NGO 자금 지원을 받아 강제 동원을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언론인, 오른쪽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 엘리트층은 전쟁 종식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들에게는 삶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생명과 그 재산과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화, 산업화된 전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산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거 비즈니스는 호구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우크라이나 총리 스비리넨코는 우크라이나군의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도입 이후에야 군 납치 모병관들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겠니? 복무기간 도입, 급여 인상 이거 불가능한 조건만 딱 대고 이거 해줘야 할 수 있으면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고 얘기하면 욕먹을까봐 불가능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해주겠어. 꼭 해주겠다는 걸로 들을 멍청이들도 있잖아.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 예. 우크라이나 훈련소에 담장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4-5개 되는 모양인데 이거 뭐예요?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도망갈까봐 이렇게 담장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진해서 나라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가정하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담장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정부 부의원 알렉세이 쿠체렌코는 우크라이나 공공사업 기업들의 붕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열 전력회사, 수도회사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덕없이 낮은 급여와 징집 때문에 모두 그만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외국 용병을 전장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페도로프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공병 및 보병부대의 30에서 50%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모집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저 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엄마가 자기 아들을 15살짜리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 맡긴 아이를 이탈리아 어떤 사람들이 양부모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또 자기 아들을 우크라이나로 가게 한다고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그 법원은 안 됨. 지금 부모하고 저 양부모하고 있는 걸 더 좋아하는데 왜 보냄?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가 직접 만나갖고 그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근데 하지마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르비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우크라이나인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국민을 죽게 내몰면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대체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은 한편 르비우에서는 왜 일어났을까?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충돌은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이웃들에게 반대주의적 가치관을 주입하려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자기 어저께 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순국 선현들을 위해 묵념! 명령을 내리면서 막 하는데 이제 외국 사람 걔네들 우리나라 순국 애국자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러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 새끼 순국 선열을 위해서 묵념 안 해? 이 새끼를 너 죽어볼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우크라이나에는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 시간이 있어갖고 길거리 차 몰고 가다가도 그 노래가 나오면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묵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뒷차가 BMW 외제차. 너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길 막고. 비켜 새끼야. 근데 안 비키고 막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뭐라고 하니까 막 욕했다고 이 사람 이제 또 경범죄 처벌받았답니다. 아니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을 이 새끼도 이렇게 잡혀갖고 경찰에 와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벌금 받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멍청아! 르비우에서 한 지역 주민이 BMW를 몰고 가다가 묵념 시간에 차를 세운 데그노필 지역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은 곧 그를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묵념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알아봤어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는 오후 5시에 묵념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전 9시로 바꿨대요. 당초 전쟁 초기에는 오후 5시에 진행되었으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에 의해 오전 9시에 적용. 우리도 오후 5시에 했었어. 오후 5시에 동해밥통 노래 나오면은 다른 소리입니다. 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국민 의례 때문에 얼음이 되어야 했던 그 시절. 아, 이제 기억난다. 이거 왜 오후 5시에 했는지 기억나. 이거 왜 오후 5시에 했냐면 태극기 하강식. 그거 기억나요. 오후 5시에 태극기를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태극기를 기대봉에서 내려요. 내리는 그 시간이 오후 5시거든요. 그때 이 노래가 나와요. 빰빰빰빰 할 때 그때 동해물가 이렇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막 쳐다봐. 신고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남산 같은데 경찰서 같은데 끌려가고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당할 수도 있어. 그래갖고 알아서 기는 거야. 카르코프와 쿠피안스크 인근 우크라이나군 부대에서 에이즈 감염사를 발견. 유로뉴스 유럽 소식통을 인용해 칼라스가 EU 외교부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 수장인 그녀는 꾸준히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해왔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그녀는 EU 국가들의 공동 의견을 대변해야 할 유럽 외교의 수장이 아니라 마치 여전히 에스토니아 총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는 나오는데 이 사람 야 이거 유로 이 외교부를 없애버리자 아예 막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은 미국이 감축하려는 군사 자산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 미 국방부는 유럽 지역의 전략 폭격기 30% 감축, 공격용 드론 75에서 100% 줄이고 전투기를 3분의 1로 감축하고 해군력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들에게 자국 방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이에 유럽의 정책 이반자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다 이후 마침내 문명의 재앙을 원인으로 인정하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무신론적인 호모 새끼들이 득세를 해갖고 망해가니까 이제 신을 믿는 사이비 새끼들이 득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거 반동 형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반합에 의한 해결의 변증법 어짜고 저짜고 한 그 기법인데 반동 형성. 먼저 그 사이비를 먼저 그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사이비는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반대 무신론 호모 새끼들을 일단 등장을 시켜갖고 이놈들이 개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무신론 호모 새끼들 하고 막 진절 런덜 머리를 칠 때 어떻게 한다고? 야! 그러니까 신을 믿어야 돼. 야 강제로 우리 신 믿어 하면서 사이비를 딱 들이미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해결의 정반합에 의한 뭐시 병증법에 의한 그런 거에 있어요. 하여튼 그게 반동 형성 기법입니다. 정치 기술이에요. 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사이비 신을 강요하는 사이비들이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동 형성 시작됐습니다. 유럽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밀러라도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재로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보호가 필요한 약 1,500만 명의 러시아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러시아가 착하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 전쟁이 아니고 특수 군사 작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보호가 필요한 약 1,500만 명의 러시아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제 나온 거 아레슈니크를 러시아가 쏜다고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말을 해줬는데 우크라이나에 말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안 쏘고 유럽에 쏠 모양인가? 유럽에 드론 만드는 공장 경고했잖아요. 그 유럽에 너 드론 만드는 공장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럼 거기다 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란이 또 지난번에 미국 공공기지 공격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위성 비교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격 결과가 있는데 제가 그 위치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 조기경보 레이더 이거 공격한 영상 사진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다 타버렸는데 헐 대박. 여기잖아요. 그죠? 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예. 동네 이름이 뭐야? 바레인. 여기 바레인입니다. 카타르 옆에 있는 바레인. 네.
네, 헤즈볼라는 오늘도 또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이 전쟁 범죄를 위협하는 것이 일상적인 나라. 헤즈볼라가 상황을 악용하여 북부를 해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토를 향해 발사되는 총탄 한 발당 다히에 건물 10채가 무너질 것입니다. 다히에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요 지역인데요. 예. 헤즈볼라 그 같은 종파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교외 지역인데 그렇게 고층 빌딩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가난한 동네 같아요. 보면 다 이런 집들밖에 고층 빌딩 많은데 아파트 같은데.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은 네타냐후의 씁쓸한 약이 될 것이다. 악시오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기정사실을 제시했다.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로 이란과 핵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바로 그 협정이다. 아주 좋은 협정이고 이제 전쟁을 끝낼 때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에게 말했다고 한 고위 미국 관리가 전했다. 네타냐후는 군사 행동을 통해 테헤란 정권 교체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제안한 평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종속국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악시오스는 또한 네타냐후가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는 등 미이란 핵 협정을 방해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바로 못 오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필요한데 그건 또 미국이 안 해주면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너네가 협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 싸울 거임.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전 이스라엘 공습이 레바논 남부 크파르룸만을 강타했습니다. 큰 폭발음이 들리고 구급차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인근에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하욤 레임 기지 근처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장소는 여기가 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군사 기지처럼 보이거든요. 예?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빈 땅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군사 기지를 지을 만한 빈 땅이 있고 바로 여기가 가자지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다 지으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구글 지도는요, 이스라엘에 관해서만큼은 해상도가 굉장히 낮죠. 이런 거 자세히 안 해주죠. 근데 우크라이나로 가잖아요. 해상도가 엄청 좋아요. 예? 이건 뭡니까? 이런 데는 이런 데 막 이렇게 해주면서, 예?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거 뭐야? 뭔지 알아볼 수도 없어. 이게 뭐야? 김진팔이나 하니까 알아봤지. 예? 이거 군사시설 비스무리한 그런 배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대포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갖고, 이 사방으로 디귿자로 뚝 쌓고, 여기서 포 쏘는 포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구글은. 네, 오만에서 또 뭔가 유조선이 미사일에 또 맞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는 24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파키스탄은 중재자로 이제 나서고 있죠. 아라그치는 이란이 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그의 말을 인용해 전쟁을 끝낼 최적의 시기는 우리가 우위를 점했을 때이며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대변인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야 한 통행세를 받겠다는 건데 통행세 명목이 아니고 안전운항 서비스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여기 지나가는 배들 통행세가 아니고 안전운항 보호 그거 명목으로 배가 하나 나와갖고 자 따라오세요 이렇게 안전한 항로를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예, 이란도 여기서 자 여기 따라오세요 우리 배 이 배 따라오시면 안전한 항로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얼마입니다. 돈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테헤란 2013년 선교자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연설 미국과의 협상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1953년 쿠데타 이후 60년 동안 이란 관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미국인들을 신뢰했을 때마다 그들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데모가 막 그거 가짜다 속지 마라 하면서 데모를 막 하고 있대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도 안 믿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진실 소셜미디어에서 정신분열증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누가 궁금해해? 안 궁금해.
아랍에미리트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보도부인 이란은 우리가 그 동결된 저 계좌에 동결된 거 30억 달러 나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아랍에미리트는 준 적 없다고 누구 말을 막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어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되죠.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미 있는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주요 쟁점은 테헤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양해각서라는 형식을 취했을까 하는 점이 이제 알 수 있죠. 양해각서 이따위 없어도 그냥 군대 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하지만 굳이 양해각서 계약서도 아니고 합의 무슨 조약도 아니고 양해각서라는 법적인 아무 구속력 없는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시간 끌기.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굳이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30만 명 이주 그 난민 수용소 아직 못 지었나 보죠. 테헤란에 핵폭탄 떨어뜨리면 반드시 테헤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괴멸적인 타격을 가할 텐데 이스라엘 난민 30만 명 네타냐후가 그 일가 친척들 그 사람들 피할 데를 아직 못 만들었나 보죠. 이게 제 추측이에요. 네, 이게 바로 1981년도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제 첫 편이었죠. 레이더스라는 건데 잃어버린 그 법궤를 찾아서 그거거든요. What some people call fanatical Israelis Right. that would say, okay, we're going to go over here and the Mosque of Omar is going and the temple's going to be You built. got it. You got it. I see. The mosque of Omar would get blown up. There. 정확히 오마르의 모스크가 폭파되었다. 이거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의 원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이 사람을 따라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법궤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법궤를 발견했다는 날짜가 1982년 1월 6일 오후 2시. 이 발견했다는데 이걸 발견하기 전에 3년 동안 땅을 팠답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더스가 인디아나 존스가 언제 나와요? 1981년. 1981년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3년 전이면 79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정부 당국의 허락이 없이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인디아나 존스를 그 감독한 스필버그도 그 소문을 들었을 수 있지.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 이제 만들었다.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오마르의 모스크가 폭파되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법궤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 그 모스크를 폭파하고 자기네 성전을 지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얘기가 1980 이 동영상이 언제 나온 거야? 1984년도에 찍은 이 영상인데 미국의 그 지방 기독교 방송 그 쇼 거기에 인터뷰에 나와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제가 어제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언젠가 이 법궤가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그 법궤가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일까요? 제3의 성전은 과연 성전을 폭파하고 이슬람 사원을 폭파하고 제3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다른 동영상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그걸 법궤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 시체를 이 사람한테 와갖고 수거해달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하고 아들들이 가고 그 시체를 갖고 나왔대. 그런데 이 사람은 안 죽었대. 근데 그 법궤 가지러 들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신기합니다.